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님 통해 듣는 미국 의대 치대 진학 정보 시간입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대학 신입생들, 와, 이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간다는 그 마음에. 근데 이제 일찌감치 나는 의대를 생각하고 있다 하는 학생들, 프리메드 또 과정을 밟게 될 텐데요. 이런 대학 신입생이 될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마냥 놀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대학 합격하고 학교를 정한 학생들이 상담 요청을 꽤 와요. 두 가지 부류인데요. 하나는 부모님이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학생들은 학생 본인이 연락을 해서 궁금하다고 상담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드맵을 일찍 짜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거를 일찍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도 많이 했고요. 저희 방송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그런 학생 상담을 하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 보면은 이 친구는 의대 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일단은 학점 관리부터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수업 선정부터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내가 과학 과목을 잘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일단은 의대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과목 한 과목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생물학이라든가 케미스트리를 한꺼번에 들었을 경우에 사실 좋은 학점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하나씩 해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번 방학 때는 무엇을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많이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사실 그 여행을 좀 많이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폭넓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퀄리티 있는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라이센스를 따놓는 게 좋다. 이제 의학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만약에 운전을 하지 않는 학생이라면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놓다든가, 또 일부 이제 의대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MT 라이센스를 따놓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EMT 라이센스를 따면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EMT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 학교에 그 EMT 코스가 있고요. 그거를 한 25명 정도 선발을 해서 EMT에 실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참여할 수 있고요. 또 그런데 참여하지 않다 하더라도 방학 때 라이센스를 갖고 뭐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를 할 경우에 그 라이센스 없는 학생들하고는 좀 할 수 있는 일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라이센스를 갖고 봉사를 많이 한 경우에 사실 의대에서 크레딧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 이머전시 룸에서 인턴십하거나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전시 룸에서는 만약에 이제 EMT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의료진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요. 또 다양한 응급 환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대에서는 크레딧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러한 경험을 하고 라이센스 갖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본 학생들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의료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학년들, 이번에 이제 대학을 합격해서 신입생이 될 학생들은 지금부터 뭐 이것저것 많이 하라 이런 것보다는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봉사를 할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일단 하는 거 추천해 주셨고, 공부에 있어서는 좀 미리 예습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합격을 했다고 한국에 가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경험상 보면은 방학했다고 해서 뭐 케미스트리를 미리 배운다, 뭐 오게닉 케미스트리를 미리 배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를 배우면 다 잊어먹어요. 이게 시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학원에서 예습을 하는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걸 다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권하는 거는 학교 가기 2, 3주 전에 미리 예습을 해라. 네. 그래서 학교에서 중간 시험 볼 때까지 범위만 확실하게 커버를 하고 가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학점 유지가 잘 된다. 아. 그러니까 뭐 방학했다고 해서 5월 달, 6월 달부터 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8월 달 정도에 공부를 해서 중간 시험 볼 것까지만 확실하게 배우고 가면은 네. 그게 이제 학점 유지하는데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네. 많이 권하고 있어요. 미리 예습하는 거는 이제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고요. 봉사와 함께 이제 또 쉐도잉도 있는데 이번에 신입생 되는 학생들도 쉐도잉을 미리 찾아놓으면 좋을까요? 쉐도잉은요. 예. 학년에 상관없이 기회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대에서 이렇게 원서를 이렇게 리뷰를 할 때에 가장 최근에 한 쉐도잉이 언제인지 얘네들 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시간이 많아서 쉐도잉을 뭐 200시간을 했다. 나는 쉐도잉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쉐도잉은 시간 날 때마다 뭐 20시간, 뭐 또 10시간 이렇게 꾸준히 해서 네. 열심히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네. 그 봉사에 있어서는 각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가는 봉사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함께 하면 좋을까요? 기회가 있을 때 봉사 가는 게 좋은데요. 예. 근데 그 봉사 갈 때 거기에 의료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네. 안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의료 봉사로 함께 하면 그렇죠. 좋다. 예. 가능하면은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이 있어서 네. 가서 의료 봉사 형태로 가는 것이 좋고요. 그럴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원서 쓸 때에 그 기관이나 이런 걸 쓰는 난이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무슨 교회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예. 사실 그렇게 교회 이름을 쓰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간다 하더라도 예. 그 봉사하는 그 단체 이름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차라리 그 봉사 단체 이름을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의대를 진학할 때는 뭔가 좀 눈에 띄는 특별한 그런 활동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스템에서는 지금 아프리카로 가는 봉사 활동이 몇 년째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가시는데 지금 함께하기에는 늦었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6월 22일에 출발을 하는데요. 네. 사실 비행기 표만 있다고 하면은 늦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현재 15명이 이제 참가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네. 비행기 표만 있다고 하면은 뭐 참여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거는 단순히 봉사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현지 그 의료진들, 현지 그 아프리카 의대생들하고 또 의대 교수들, 또 병원 의사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밤에는 계속 그 스터디 그룹으로 해서 리서치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요. 또 디스커션도 하고 네. 또 낮에는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들 진료하는 거를 관찰을 하고요. 네. 실제 말라리아 환자나 에이즈 환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그를 피를 뽑아서 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요. 네. 말라리아 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환자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의사라 하더라도 그런 환자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한 내용을 원서에 쓴다거나 아니면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하면은 현지 의대 교수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 말라위 지역의 대형 병원인 거죠. 그렇죠. 병원은 굉장히 커요. 환자들은 저희가 아침 8시부터 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네. 아침에 가면 벌써 줄이 한 100m 이상 정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고 하면은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말라리아 테스트를 해요. 그 말라리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줄이 한
100m 이상 정도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환자는 뭐 병실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이렇게 로비나 복도에도 다 환자들 닝겨 꽂고 누워 있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스템 연구소에서 하는 이 아프리카 활동은 그냥 봉사 활동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의대에서도 더 관심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봉사 오는 그 학생들은 많아요. 네네.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또 한국에서도 올 테고요. 네. 한국에서도 오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대개 보면은 전문 학교에서 커피나 이런 견학오는 이런 학생들이 많았고요. 의료 활동하러 오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어요. 한국에서는요. 다만 의사분들은 좀 있었어요. 네. 교회 단체나 이런 데서 오는 경우에는 그러고 가니까 뭐 아프리카의 미국의 의대에서 많이 연구센터를 지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와 비슷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현지 의대생과 의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의대에서 연구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고요. 다만 연구 논문을 쓸 때에 약간 아프리카에 대한 문화라든가 백그라운드를 알아야지 논문을 좀 잘 쓸 수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약한데 대신에 현지 의사들이나 의대생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논문 쓰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환자 데이터 갖고 연구 활동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지 돼요. 퍼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의대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의대생들이 정부의 다 허가를 다 미리 받아서 하기 네. 때문에 연구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아프리카 활동을 갔다 온 학생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지도하고 아프리카 활동을 하고 온 학생들이 이제 의대생이 됐잖아요. 예. 그 의대생들이 이제 또 레지던시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활동이 또 필요한 거예요.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시 하는 친구들은 저희랑 같이 활동했던 그 아프리카 비영리 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봉사자로 참여를 해서 어떤 의료적인 커멘트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현재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도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활동이나 이런 데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청해서?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실질적으로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직접 가는 학생들보다는 네. 저희가 아프리카 다녀왔을 때 예. 그 데이터 갖고 연구하는 데는 같이 참여를 해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너무나 행복한 그 시간인데 여행도 많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한국을 방문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또 뭘 좀 하면 좋을까? 가만히 있긴 또 그렇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의외로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네네. 한국 가는데 근데 부모님들은 놀리기 뭐 하고 한국 갔을 때에 뭐 쉐도잉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게 좋겠냐 그쵸? 뭐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한국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미국에서 할 수 없는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학생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한국 갔을 때에 가능하면은 뭐 정신병원에서 인턴십 같은 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했더니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아마 그 정신병원을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인턴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신병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일을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허락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모님의 어떤 친구분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그 정신병원에서 인턴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은 그런 데 가면은 요구를 하는 게 의사를 따라다니면서 쉐도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그런 걸 원하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는 거기에서 정신병원에서는 심부름 같은 거 하면서 좀 도와주면서 관찰하는 걸 하라고 해요. 그 사실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긴대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환자들한테 접근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라든가 그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내가 만약에 의사라고 하면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으면 좋을지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못하니까 예. 법적으로 안 되게 그렇죠. 돼 있으니까요. 예, 너무 나서서 뭐 환자를 직접 도와주고 이런 그렇죠. 거를 하다가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마 거기 의료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 의료진들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잘 그런 거를 관찰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네. 많은 학생들이 한국 가면은 부모님이나 뭐 아는 분들을 통해서 큰 대형 병원 수술실에서 쉐도잉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네. 또 자랑스럽게 해요. 아. 근데 그런 것도 경험하는 건 되게 좋아요. 예, 예. 근데 생각만큼 미국 의대에서 그거를 크게 쳐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 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딴 나라 가서 하고 오느냐 이제 이런 인터뷰할 때 그냥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네. 또 의대 웹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의료 경험을 한 거는 고려는 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그래요? 미국에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 미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의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되게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를 선택을 하신 거였군요. 그렇죠. 스템에서는. 예. 네네. 근데 이제 한국 간 김에 또 놀기는 그러니까 뭐 잠깐이라도 뭐 하는 거는 뭐 엄마 아빠의 친구분을 통해서 뭐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라도 잠깐이라도 하는 건 좀 그렇죠. 괜찮을까요? 다만 네. 미국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미국에서 하기 힘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소아암 걸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네. 장기 입원을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기 입원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근데 그 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저희가 하라고 하고 또 네. 일부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네네. 뭔가 또 특별한 봉사활동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뭐 소스나 내용들을 원하신다면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템 연구소는 LA와 또 지금 동부 지역의 버지니아에 오피스가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전 지역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 번호는 714-264-2244, 714-264-2244번이고요.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또